자, 첫 번째 가볼까요? 자, 결국 음원 철회입니다. 사건 반장이 일본의 사반가족 제보를 받아 맨 처음 전해드렸죠. 이 가수 김광석 씨 노래 표절 의혹을 받은 일본 밴드 수파 토잔부. 방송 이후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는데요. 다시 한번 원곡과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足を踏み出す大地に触れる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ここにいること歩いてること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耳を澄ませば景色は色づいてく声を 자, 이걸 다시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직후에 이 음원이 철회가 됐어요. 네, 일단 이 슈퍼 토잔부라는 밴드, 번역을 하면 슈퍼 등산부라는 이름이에요. 지난달 10일에 발표한 신곡 산보.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멜로디가 정말 똑같습니다. 표절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한 제보자께서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노래를 발견했는데 김광석 씨의 리메이크 곡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면서 저희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주셨었죠. 저희가 지난달 18일에 보도를 했고 그 직후에 이 슈퍼 등산부 곡의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곡을 만들던 당시에는 몰랐던 노래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부끄럽다, 너무 똑같다 이 밴드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고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약 2주가 지난 어제 슈퍼등산부 결국 음원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 산보 음원을 순차적으로 철회하고 동시에 관련 영상 공개와 관련 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양재열 변호사님이 이거 명백한 표절이다. 고민할 것도 없다. 그냥 딱 잘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게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 그리고 이 일로 불편을 끼쳤을 사람들께 사과한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다 이제 그 수습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원래는 표절도 인정하지 않았고 수습할 생각도 없다라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과잉보호 경호원 벌금입니다. 자, 지난해 공항에서 황제 경호 논란을 겪었던 이 배우 변우석 씨의 경호원들 결국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시 영상 보고 가시죠. 자, 지난해 7월 인천공항 변우석 씨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팬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경호원들 번쩍번쩍 플래시빔 발사. 야, 찍지 마. 저리 비켜. 자, 이쯤 되면 거의 국가원수급 경호, 황제 경호다 논란이 됐던 건데요. 진짜 이게 무슨 민폐니 이게. 네, 지난해 7월 변우석 씨가 출국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때 정말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경호원들이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기도 했고요. 또 항공권을 검사하거나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황제 경호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이후에 결국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경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더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는 이 배우 변우석 씨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변우석 씨입니다. 경호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재판부에서 말씀을 좀 했는데요. 만약에 경호를 받을 거라고 하면 사실은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몰래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일정도 공개하고 대놓고 나오면서 사실은 팬미팅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얼굴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감으로써 저런 게 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일정 비공개 또 당연히 가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는 게 경호의 원칙상 맞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차량 정비 중 쿵입니다. 자, 순식간에 도로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교차로 양쪽에 두 차량이 논스톱 직진! 꽝! 검은 차는 저렇게 쭉 가다가 인도 넘어서 가로수 왔고 꽝! 벌러덩 전복됩니다. 자, 흰색 차량은 스르르르르 앞에 한참 정비 중이던 차량 안 돼! 꽝! 아, 에라이 하면서 손에 든 스패너를 바닥에 휙! 자,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저쪽 사고차 짜증날 틈도 없이 후다닥 가가지고 자, 신고해야지 하면서 저기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운전자를 구조하러 가는데요. 교차로 조심해야 됩니다. 매번 조심해야 됩니다. 교차로는 어떤 차가 올지 모르니까 서행을 해야 되는데 두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추돌한 사고고요. 지금 정비소에서 지금 한 차량은 정비소에 가서 다시 추돌을 해버리고 한 차량은 인도 턱을 넘어가 가지고 전복되는 사고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거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비소 직원이 차량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수리를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아유, 끝나갈 때. 새로 또 수리해야 돼요. 박살날 지금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차량이 쓰러져 있으니까 운전자는 저 구조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사고는 났지만 정비소 직원이나 사고 차주들 모두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참 막 정비 중이던 차량이 저 검은색 차량. 자, 기껏 수리해놨건만 또 수리해야 되는 상황. 정비소 직원도 저 검은색 차주도 짜증 지대로겠다. 그렇습니다. 그 사고 난 차량이 정비 중이던 차량 와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 사고 수리 중인 차량의 그 문이라든지 휀다, 타이어, 휠, 뒷범퍼 등이 다시 파손됐기 때문에 다시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사고 난 차량 둘이 이제 과실 비율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차량에서 보험 처리 해주겠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처리는 되는 건데 저 사고 당한 차량, 정비 중인 차량의 차주는 사람이 안 다쳐 다행이다라면서 문제 없이 재수리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렇게 재수리하려면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까? 쿨하시게 잘 해달라고 했으니까는 수리를 좀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밥만 먹고 갈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아들을 둔 50대 여성입니다.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아들은 결혼 후에 계속 해외에서 살다가 몇 달 전 이직을 하면서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처음 맞는 명절이기도 하고 그동안 자주 못 봤던지라 오랜만에 맛있는 걸 뭘 해주면 좋을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추석 당일에 오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날 친정에 먼저 들렀다 온다면서 저녁이 돼서야 도착한다는 겁니다. 아들네 집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편도 3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녁밥 먹고 하루 자고 가라고 했는데요. 며느리가 그냥 밥만 먹고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다음날 일정이 있냐, 밤에 운전하기도 힘들 거다라고 하니까 며느리는 일정이 있는 건 아닌데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서요 라면서 꼭 집에서 자야 한다고 하네요. 남편은 요즘 애들 원래 다 저런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 1년에 고작 2번뿐인 명절인데 앞으로도 시댁에서 절대 안 자겠다고 하니까 며느리에게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들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우리 엄니 뭐가 그렇게 또 서운하실까? 엄마 하은이가 친정에서도 잘 안 자요. 잠자리 불편하지, 화장실 불편하지, 샤워하는 것도 신경 쓰이지, 옷도 편하게 못 입지. 엄마 얘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어디 호텔 가서도 잠 못 잘까 봐 커피를 안 마셔. 별걸 다 서운해하시네.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예, 다음 사연자 엄마의 요요요요요 못난 놈 은배 이 녀석아, 내가 며느리 보고 싶어서 이러냐?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놈의 엄마 아빠 집에서 하루를 안 자고 가려고 그래? 야, 그리고 마누라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서방이 확 휘어잡아서 야, 오늘은 그냥 자고 가 해야지. 마누라 눈치만 보고 이 한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팀장님부터 갈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집에 와서 사실은 며느리가 일도 하고 잠을 자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3시간 걸려서 가는 게 낫지. 사실은 그 시모 입장에서도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며느리랑 같이 가게 되면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며느리가 안 잔다고 하면은 요즘 며느리들 잘 안 자거든요. 쿨하시게 그냥 보내주시는 게 서로의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안 잔다고 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그냥 먹을 것만 싸주고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요즘 명절에 제일 붐비는 데는 공항이라고 하죠. 사실 요즘에 이제 명절에 그 맞이하는 방법이 다 달라진 겁니다. 집안마다 차이는 있을 거고 또 제보자분이 속이 좁으신 건 아니에요. 제보자분은 당연히 속이 상하시고 서운하시겠지만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걸 어쩝니까? 게다가 또 저 며느리라는 분이 또 친정에서도 안 자잖아요. 친정에 들렀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날 하루는 그냥 양쪽 집안을 들리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냥 서운하시겠지만 세상이 바뀌었으니 어쩌겠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듣고만 계실 거예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완전 다른 의견이보다는 세상이 바뀐 거를 어머님도 아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제 X를 들었냐면 약간은 변명 아닌 핑계도 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못 잔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야 되고 일이 있었다라고 아들이 또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덜 서운했을 것 같고 사실 서운한 감정이에요. 혹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지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자는 것보다 보내주는 게 사실 맞긴 해요. 자, 김원 아나운서 이제 당장 시가에 가야 되는데. 아, 저도 차라리 어머님께 어머님 저희가 잠자리가 불편해서 차라리 하루 자고 뭐 언제 또 다시 올게요 이렇게 좀 예쁘게 말씀을 드리거나 좀 서운함을 알아주셨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저희 가족분들은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고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JHK님은 부모님들 마인드를 서구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요즘 좀 힘듭니다라고 하셨고 라볼꼬젤님 굳이 서로 불편하게 뭐하러 자고 갑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